오늘은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입니다. 이번 주 첫날 미국 증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58% 상승해서 4489입니다. 나스닥 지수 기술주들이 오늘 올랐습니다. 1.05% 상승해서 13,788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동안 가장 많이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또 급등을 해서 2.87% 상승 3,615입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3%, 1.9% 하락을 하면서 2주 연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특별한 이벤트 부재 속에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약세를 보인 기술주를 동반견인하게 됐어요. 엔비디아 주가의 반등은 최근 주가 하락에도 인공지능 AI 관련주에 대한 낙관론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빅7이죠.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 7개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빅7 가운데 유일하게 테슬라만 하락했어요. 오늘 애플은 1.67달러, 0.94% 오른 179.46달러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 회복을 위해서는 190.8달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앞으로 약 6.3% 정도 더 올라야 합니다. 테슬라는 오늘 1.19% 하락한 239.7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8월 들어서 10거래일 동안 딱 2일만 주가가 상승하고 나머지 8거래일간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8월 들어서 낙폭이 10%가 넘어갑니다. 지난 7월 18일 기록한 올 들어 최고치 293.34달러에 비해서는 현재 18%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빅테크주가 급등한 오늘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게 하락한 이유는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또 인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지난 1월에 이어서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 롱 레인지의 가격을 우리 돈으로 5,489만 원, 모델 Y 퍼포먼스는 6,404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두 모델의 가격 인하폭은 14,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256만 원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 배경으로 판매량 감소를 꼽고 있는데 반면에 최근 중국 전기차 선도업체 BYD의 점유율은 40%를 넘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월 모델 3, 모델 Y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을 6에서 13.5% 할인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판매량 감소로 가격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7월 중국 내 판매는 64,285대, 작년 동월 대비 128% 급증, 2배 이상 급증을 했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31.4%가 오히려 감소한 거예요. 반면에 중국 전기차 선도업체 BYD는 26만 2,161대를 인도해서 점유율 40%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는 6만 4천, BYD는 26만 2천, 차이가 많죠?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에서 BYD, NIO, 샤오펑 등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경쟁을 하느라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가격을 인하해 왔습니다. 이 결과 테슬라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률은 드디어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1년 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15%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테슬라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가격 인하에 힘입어서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29만 4천 대로 전년 대비 약 50%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국 내 전기차 인도량이 급감하니까 가격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속절없이 떨어지던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7% 이상 급등했습니다. 7.1% 오른 437.53달러 마감했어요. 엔비디아는 약 한 달 전인 지난 7월 18일 474.94달러, 테슬라처럼 7월 18일 날이 사상 최고치였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횡보하다가
지난 8일부터는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 연속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408.55달러까지 마감했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고점에 비해서 14% 하락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7.1% 급등을 하면서 단숨에 430달러대에 회복한 것은 모건 스탠리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AI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의 95%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앞으로 한동안은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모건 스탠리가 최근 고점 대비 10% 넘는 주가 하락세가 엔비디아의 매수 시점임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대거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가 급등에 일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사우디가 엔비디아의 H100 반도체를 최소 3,000개 사들였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수천 개의 엔비디아 반도체를 확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조셉 무어를 팀장으로 하는 분석팀은 최근에 엔비디아 매도세는 좋은 매수 진입 시기라고 말하고 엔비디아의 공급 제약에도 우리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매출 가이던스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3, 4분기 동안 강력한 실적 가시성이 기대된다라는 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타이거 글로벌이 공시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지분을 1300%나 늘렸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한 주간 8.5%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3일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 전에 주식을 사들이라면서 비중 확대 추천과 함께 목표 주가를 5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최고 종목으로 꼽았어요. 이것은 현재 특별히 낙관적인 전망은 아니에요. 팩트셋에 따르면 엔비디아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모건 스탠리 500달러보다도 높은 515달러예요. 엔비디아는 23일 장 마감 후에 지난 4, 5, 6월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AMD도 4% 이상 뛰고 메모리 반도체주 마이크론도 6% 이상이나 급등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오는 9월 금리 동결설에 쏠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회의와 관련해서 인상도 동결도 가능하다면서 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최근 발표된 7월 근소비자 물가지수 CPI 전보다 소폭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9월 금리 동결설은 힘을 받았지만 다음 날인 11일 나온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다시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최근에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8월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동결한 후 11월에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선언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